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지역화폐 운영대행 위탁업체에 해마다 수십억 원씩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가 월등히 많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많은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어 재협상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군산섬 지역에 용담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부피 등 596억 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해저관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청도는 해저관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수시설이 우선 확충됐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쓰러진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끝내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역 의료원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고 가까운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부족 등 의료 공백으로 수술도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인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을 내 연인 관계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 위탁업체에 해마다 수십억 원씩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규모가 월등히 많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너무 많은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어 재협상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군산사랑 상품권 등 카드와 모바일로 사용되는 지역화폐입니다. 이들 지역화폐는 한 해 평균 5천억 원 정도가 발행될 정도로 대표적인 결제 수단이 됐습니다.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익산시와 군산시는 각각 별도의 운영대행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황. 가입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앱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대행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지역화폐 운영대행 수수료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주는 0.228%였습니다. 반면 익산은 0.4%, 군산은 0.6%나 됐습니다. 운영대행 수수료가 발행액 대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만 전주는 5억 4,700만 원을 위탁업체에 지불한 반면 익산은 20억 9,400만 원을, 군산은 32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나마 익산과 군산은 해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대행료 지불액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해 수십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지급하는 대행 운영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재협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내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화폐 발행액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수수료율의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부산과 인천은 최근 1년간 발행된 지역화폐가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지만 운영대행 수수료는 각각 8억 7천만 원과 6억 5천8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익산이나 군산과 비교하면 운영대행 수수료가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수수료 부과체계나 판매처 수수료 등의 변화를 주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타도시 같은 경우는 조 단위가 넘는 액수를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8억, 6억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역화폐. 하지만 운영대행 수수료로 한 해 수십억 원이 지불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부정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까지 32건 9,100만 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가맹점이나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와 부정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익산 농촌마을의 61.5%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충남연구원의 마을 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익산 지역 농촌마을을 분석한 결과 15개 읍면 584개 마을 중 소멸 고위기로 분류된 마을은 142곳, 소멸 위기로 분류된 마을은 217곳입니다.
15개 읍면 가운데 소멸 위기가 비교적 낮은 곳은 하멸읍과 금마면, 춘포면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웅포면, 용동면, 망성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고추 등을 생산하는 익산 농민은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는 정부가, 나머지 10%는 시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농민은 가격 하락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품목은 건고추와 생강, 노지감자로 해당 농민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군산 섬 지역에 용담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등 596억 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해저 관로를 연결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13개 유인도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어청도는 해저관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수시설이 우선 확충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섬 주민들이 앞으로 시내권 주민들처럼 용담댐 수돗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사업비 596억 원을 들여 해저 관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명도 말도가 공급됩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서 주민의 고질적인 식수난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축도와 연육교 연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시에 64억 원을 들여 관로가 설치되며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어 관리도는 90억 원을 들여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장자도부터 해저관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리 비안도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해저관로가 연결돼 내후년 말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계야도는 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어 연도는 220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수돗물 공급이 현실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진 선유도 등 6개 섬을 포함해 사람이 거주하는 13개 섬은 용담댐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어청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에서도 44km 정도 떨어져 있어 해저관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루 평균 100톤을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 용량을 2배로 증설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에 빗물 100톤을 정수할 수 있는 막여과 장치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어청도를 제외한 전체 13개 유인도서의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먹는 물이 부족해 정주 여건이 열악했던 군산 섬 지역. 이제 2030년이면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섬에는 용담댐 물이 상시 공급될 예정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유망 강소기업 4개 업체와 강소기업 1개 업체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대흥산업가스와 BSM 신소재, 세아 CNS, YK입니다. 또 강소기업에는 성현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산업용 가스와 탄소 복합 소재, 자동차 부품, 파워플랜트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에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10년 넘게 변함이 없었던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정원이 올해 늘어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1명당 81명의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는 235건에 달해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년간 종결했던 학교급식 종사자 정원을 지금보다 147명 늘려 2학기부터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학교 4곳에 학교 숲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익산고, 이리 영등중, 익산 부천중, 이리 계문초 등 4개 교에 학교 숲을 조성했습니다. 학교 숲에는 야외숲, 화단숲, 중정원, 시각차폐숲 등 학교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 미륵초등학교에도 학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락갯벌에서 멸종 위기종 양뿔사초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수라갯벌에서 발견된 양뿔사초 개체 수는 100개가 넘습니다. 북방계 식물인 양뿔사초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으며 관악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구부러진 모양이 마치 양의 뿔처럼 생겼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쓰러진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끝내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의료원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고 이송 가능한 대형 병원을 찾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전공의가 없는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취약 등을 빨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뇌출혈 환자가 쓰러진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끝내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무주의 한 고등학교 교감 A씨는 교장 승진을 앞두고 연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도중 A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오전 7시 28분쯤 가족들에 의해 무주 의료원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의 대형 병원들을 찾아봤지만 응급실 상황이 여의찮았습니다. 결국 A씨는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원광대 병원에 도착해 2시간이 넘은 12시쯤 수술을 시작했지만 환자는 숨졌습니다. 가까운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찾지 못한 데다 전공의 집단 출근 거부와 전문의 업무 가중 등 의료 가동 인력 부족으로 검사와 수술이 늦어졌습니다. 어디서의 잘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명히 좀 안타깝지만 일부 의료 공백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지방에서는 신경외과 전공의 찾아보기도 어렵고.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수술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나흘 뒤 뇌사 판정을 받았고 유족들은 평상시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을 택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의정 갈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지난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의대로부터 학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으며 학년제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해 추후 교육부에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재학생 1,100명 가운데 96%가 휴학계를 제출했고 비대면 개강을 진행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청렴 지킴이를 발대했습니다. 청렴 지킴이는 사업소와 부서, 읍면동 등에서 77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청렴 시책 추진을 돕고 총괄 부서인 감사 담당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청렴 발대식 이후 올해 청렴 시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내일 청렴 시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군산 인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연인 관계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인정했는데요. 군산경찰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 30분경 군산 인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안에 있던 30대 남성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40대 여성 B씨를 방화 용의자로 현장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A씨의 주택에서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CCTV 조사 결과 B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약 2분 뒤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방화 동기 등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이 연인 사이였지만 평소 마찰이 잦았고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야. 손도 빨갛고.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교도소에 다녀온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12시 20분쯤 모현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승합차 동승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용차 동승자 1명과 승합차 운전자 등 5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8%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및 단속 기간을 갖고 우회전 신호등을 기존 229개에서 4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해 운전자 교육도 강화합니다. 도내에서 개 식용 종식법에 적용되는 대상업소가 3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농장은 126곳입니다. 또 개 식용 유통업소 71곳, 도축업소 18곳, 개 식용 식품 접객업소 92곳입니다. 이들 업소는 오는 8월 5일까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이행 계획서를 내면 지난 2월에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2025년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내년 7월쯤 무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5개 나라의 선수와 임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는 올림픽 출전을 위한 순위 점수 획득과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한 국제 태권도 경기로 2022년과 지난해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피의자 1명이 정읍에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2일 오후 7시 45분쯤 정읍의 자택에서 태국 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서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이소영 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해 명창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소영 씨는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춘향가의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는 대목을 열창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예술고와 중앙대 음악극과를 졸업한 이 씨는 임방울 국악제 최우수상, 대한민국 남도민요 경창대회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흥남동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양심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군산 흥남동 통장협의회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양심 화분을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인근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흥남동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끊이질 않아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군산 지역 초등학생은 국가유산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달 16일부터 내학 일대 국가유산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3차례 교육이 이뤄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 세계시민강연 월드톡톡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아를 초청해 지극히 사적인 상호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또한 라오스와 필리핀의 전통춤, 퓨전 국악,
중국, 태국, 캄보디아 문화체험 행사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익산 글로벌 문화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효 나눔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7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는 저소득층 53가구에 전달됐는데요. 협의체 위원들은 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정규 2기 프로그램 52개 과정 681명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수강 신청을 희망하는 군산 시민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은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